형태 오류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형태 오류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논리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오류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방해 오류는 뭐예요? 방해 오류는 근거가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잘하지가 않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중에서 모호성 오류는 뭐예요? 근거가 모호해가지고, 그쵸?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형태 오류는 그런 근거상의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구사하고 있는 논리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오류가 형태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살짝 이제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실제 종류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형태 오류의 종류라고 했을 때 이제 순환 논리라고 있습니다. 순환 논리는 뭐냐? 논거하고 결론이 순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논리는 어떤 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결론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거를 제시해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결론을 제시를 해놓고 역시 논거도 같은 결론을 제시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논증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재현이는 좋은 사람이다. 네. 재현이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왜냐하면 재현이는 착하기 때문이다. 재현이는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재현이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쵸?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산은 좋은 도시가 아니래요. 그러면 왜 좋은 도시가 아닌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뭐 교통이 뭐 좋지 않고 뭐 이런 근거들이 제시를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부산은 좋은 도시라고 말하기 부족하다. 뭐예요? 좋은 도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네. 부산은 좋은 도시가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대상을 다시 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현이는 착한 사람이다. 왜요? 재현이가 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그러니까 논거로 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이거를 이제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결론을 논거로 다시 제시하는 겁니다. 네. 네. 재현이는 공부를 잘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현이 머리가 좋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타당한 논증이겠죠. 그렇죠? 네. 재현이 공부를 잘해요. 왜요? 공부를 잘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순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죠? 재현이는 공부를 잘해요. 왜요? 공부를 못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순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다시 논거로 제시하는 형태의 논증이어도 반드시 순환 논리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냐면 궁극적인 표준이나 기준의 이유를 제시를 할 때는 순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냐?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외적인 형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쵸? 네. 예, 그렇지만 이거를 순환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죠. 궁극적인 기준이나 표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 부산이 좋은 도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궁극적인 표준이나 기준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예, 그거에 그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나 예, 뒷받침하는 근거나 어떤 논거들을 찾을 수 있는 주제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내가 제시하려는 결론을 다시 논거로 제시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환 논리가 된다는 거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인 기준이나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요. 그렇지 않은데도 내가 제시하는 결론을 다시 논거로 제시했다. 이러면 뭐예요? 순환 논리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이 이제 순환 논리예요. 입증하려는 대상, 결론을 다시 근거로 제시하는 그 오류를 순환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인과 관계의 오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잘못 해석했다라는 건데 어떤 측면에서 잘못 해석했느냐? 단순히 시간상 뒤에 일어난 일에 불과한데 이거를 원인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해가 뜨기 전에 수탉이 오는 거를 항상 경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탉이 매일 아침 자기가 올 때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이거 수탉이 내린 결론으로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할게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에 수탉이 꽃기호 하고 오면 태양이 뜨는 거를 계속 반복 관찰을 한 겁니다. 네. 자,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태양은 수탉이 울기 때문에 뜨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봐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그러다가 막 수탉이 모르고 막 고통스러워서 꽥꽥 울면 또 다시 새벽에 태양이 됐어.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단순히 시간상 전후 관계라는 거죠. 그쵸? 네. 인과관계가 아니라 수탉이 태양이 뜨기 전에 울 뿐이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오인해서 원인과 결과 관계로 해석을 해서 제시하는 논증을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라틴어를 풀어보면 이거래요. 포스트는 뭐뭐 뒤에랍니다. 혹은 이것이래요. 그래서 이것 뒤에 에르고는 이제 그래서 프로프테르는 뭐뭐 때문에래요. 비코즈랍니다. 혹은 이것 때문에예요. 이것 뒤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된다라고 그 주장하는 그런 오류가 인과관계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잠이 쏟아진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공부는 사람을 잠들게 한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정확하게 인과관계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공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잠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공부가 사람을 잠들게 하는 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다가 그냥 잠들고 싶어. 네, 그냥 자기가 피곤했던 거죠. 그쵸? 몸이 피곤했던 그 부분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자기 전에 항상 뭘 하려고 앉았던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냥 책상에 앉았을 뿐인 거죠. 그쵸? 네. 시간상의 그 앞뒤 관계를 원인 관계로 이렇게 잘못 오인하는 오류가 인과관계 오류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에 해당한대요. 네.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에 해당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할 때는 쉬운데 이제 문제 풀어볼 때는 좀 쉽지 않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양자택일의 오류는 선택지를 과도하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는 그런 오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게으르거나 머리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게으르거나 머리가 좋지 않은 이유 두 개밖에 없나요? 아니, 여러 개 많잖아요. 그쵸? 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저기 빚을 많이 물려줬다든가 뭐 하여간 뭐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이걸 뭐예요? 단순하게 두 개로, 그쵸?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둘 중에 하나에 네가 해당될 거야. 골라봐. 이렇게 네. 말하면 뭐예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쵸?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오류가 양자택일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번은 어렵지 않죠. 그쵸? 네. 4번이 좀 어려워요.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있는데 이거는 질문에 그 묻는 사람의 의도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도 이 묻는 사람의 의도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장치가 숨어 있는 게 복합 질문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유도신문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나오죠. 철수가 너 이제 도둑질 안 하지? 이러는 거예요. 네. 재현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안 한다고. 안 하지. 왜? 나 도둑질 안 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안 하는구나. 그래. 어, 시인했네. 너 예전에는 도둑질 했다고 시인한 거네. 역시 저 넌 이거 전과 옛날 애들한테 써먹던 건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라고 하는 요 부분이 그쵸? 네. 그 숨어 있는 거죠. 그쵸? 네. 장치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너는 도둑놈이었어. 이제는 안 한다고 인정을 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너 이제 도둑질 안 하지? 이러니까 아니야, 나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 한 이거 봐. 이 도둑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번.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아니다라고 해도 도둑놈 되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재현이 아까 뭐 친구한테 이런 거 해봤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 받으면 뭐예요? 무조건 이제 그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이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복합 질문의 오류는 조금 더 큰 견지에서 보면은 부당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 안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둘 중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쵸? 예, 그러나 그렇게 골라도 거기에 해당되게 되는 그래서 양자택일의 오류로도 분류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4번이 가장 어려워요. 이걸 발견을 해보려고 하면은 4번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은 자, 부분적인 사실을 갖고 전체 사실을 판단하는 건데 여기 앞에 이제 성급하게라는 부분이 사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전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적인 사실이라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근데 진짜 단편적인 겁니다.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판단하면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그리스에서 한국말로 공항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그리스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실은 맞죠. 내가 그리스에서 가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다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그거를 그리스 전체로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에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한 사실이에요? 충분하지 않은 사실이에요? 끝나지. 충분하지 않은 사실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성급하게 전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부분적인 사실을 갖고 온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런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그쵸? 네.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어떤 사실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어, 재현이가 오늘도 정시에 등교를 했으니까 내일도, 그쵸? 예, 정시에 등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급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일도 동시에 한다는 네. 그런 보장은 없지 않을까? 보장은 없지만, 예,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성급하게 그 사실을 판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 이런 거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쵸? 예, 네.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런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저기 재현이를 만나봤더니 굉장히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네. 튤립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착할 거야. 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그런 이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부분을 갖고 전체로 나아가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이게 결합의 오류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 예. 예, 요런 이제 이 제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결합의 오류는 개별 사물의 속성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성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아는데 염소는 몰라요. 그럼 뭐예요? 부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두 개가 겹쳐지니까 이러이러한 성질이 나올 것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들어가는데 두 개 다 아는 겁니다. 나트륨도 독성이 있고 염소도 독성이 있다는 개별 성질을 알아요. 근데 알기 때문에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얘도 이럴 것이야 라고 나가면은 뭐예요? 결합의 오류가 됩니다. 아, 근데 밑에 보시면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 사람은 한국어를 모른다는 걸 알아요. 알죠? 그쵸? 네. 근데 그리스 사람 전체는 그렇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전체가 그렇다라는 쪽으로 나가죠. 그쵸? 그러니까 네. 모르는 무언가를 더했는데도 이러할 거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쭉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음 시간에
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그쵸? 네. 예,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걸 여러분 거로 갖고 가서 이제 문제로 풀어내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 거로 꼭 갖고 가길 바랍니다.